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세를 훌쩍 넘겨 살다 보니 사람들은 저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십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말이죠. 그러면 저는 대단한 보약이나 운동법을 말하는 대신 조용히 그분이 사시는 방을 한번 돌아보라고 권합니다.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제가 한 세기를 살아오며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삶과 끝을 지켜본 결과 아주 분명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건강과 명줄은 그가 머무는 공간의 질서와 정비례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방은 어떻습니까? 혹시 발 디딜 틈 없이 물건들이 쌓여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언젠가 쓰겠지 하며 10년 넘게 묵혀둔 상자들이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방이 지저분한 것을 그저 좀 게으른 탓이라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청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이 어지럽다는 것은 여러분의 정신이 산만하다는 증거이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생명력이 그 물건들에 의해 서서히 갉아먹히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생명이 없는 물건이란 없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혼이 깃들어 있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기운이 묻어납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쓰임받지 못하고 방치된 물건들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죽은 물건들이 가득 찬 방에서 산 사람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낡고 먼지 쌓인 옷들, 고장난 가전제품, 읽지도 않으면서 쌓아둔 책더미들이 내뿜는 탁한 기운은 우리 몸의 기혈 순환을 막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운이란 결국 기의 흐름입니다. 기가 통해야 운도 트이고 몸도 사는데 물건들이 그 길을 꽉 막고 있으니 병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지만 환갑이 지나면서 원인 모를 무기력증과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차도가 없었지요. 어느 날 제가 그분의 댁을 방문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부터 안방까지 옛날 물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물건들이 당신의 숨통을 조르고 있다고 말이죠. 버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생을 이 낡은 것들과 맞바꾸는 것이 더 아까운 일이라고 설득했습니다. 50줄에 들어서고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우리는 채우는 법보다 비우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 내 것으로 만들고 쌓아두는 것이 능력이라 생각했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그 모든 것이 결국 짐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몸은 노화로 인해 조금씩 약해지는데 주변의 짐은 여전히 무겁다면 마음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은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그리고 정갈한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시야에 들어오는 풍경이 정돈되어 있으면 뇌는 안정감을 찾고 긍정적인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반면 눈을 뜨자마자 지저분한 잔해들을 마주하면 우리 무의식은 짜증과 피로를 먼저 느낍니다. 이 작은 차이가 하루를 결정하고 1년을 결정하며 결국 당신의 수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당신의 생기를 뺏어가는 그 그림자 같은 물건들을 용기 있게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숭고한 의식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더 맑고 향기롭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움으로써 비로소 채워지는 건강의 신비, 그것이 제가 100년의 세월을 통해 배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우리가 흔히 몸이 아프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짓거나 몸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 먹곤 하지요. 하지만 100년을 살아온 노학자의 눈에는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이 보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몸을 감싸고 있는 그 방의 공기입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물이 뿜어내는 기운과 우리 몸의 상호작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집안에 온기가 돌아야 사람이 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기란 단순히 온돌방의 따뜻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흐르는 기운을 말합니다. 그런데 물건이 가득 차서 공기가 머물지 못하고 고여있는 방은 어떻습니까? 그곳에는 기가 죽어있는 이른바 사기가 고이게 됩니다. 물도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공간의 흐름이 막히면 그곳에 사는 사람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도 서서히 느려지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제가 관찰해온 공간의 인과응보입니다. 특히 50대를 넘어서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주변이 조금 어지러워도 그 젊음의 기운으로 눌러버릴 수 있었지요. 하지만 기력이 쇠하기 시작하는 중년 이후에는 오히려 물건의 기운에 압도당하기 쉽습니다. 잡동사니가 쌓인 방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밤새도록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그 수많은 물건이 내뿜는 소음과 씨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건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저마다 나를 봐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혹은 왜 나를 버려두느냐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 소리 없는 아우성이 우리 뇌의 전두엽을 피로하게 만들고 결국 자율신경계의 조화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 중 갑자기 건강이 악화된 분들의 댁을 가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환기가 되지 않는 방 안에 낡은 종이 뭉치나 오래된 가구들이 꽉 들어차 있다는 점입니다. 낡은 종이와 천은 습기를 빨아들이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탁한 기운을 가둡니다. 이런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폐 기능이 약해지고 마음에는 울화가 쌓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를 스트레스라고 부르겠지만 저는 이를 공간의 질식이라고 부릅니다. 공간이 숨을 쉬지 못하니 그 안의 사람도 숨을 죽이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절이나 수도원의 방은 그토록 비어 있겠습니까? 그곳에 머무는 이들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육체의 맑음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빈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비어있는 공간은 차가운 곳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에너지가 들어와 소용돌이칠 수 있는 마당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마당을 쓰레기와 욕심으로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그것이 내 몸을 지켜줄 재산이라고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내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소변을 잘 보아야 속이 편안하듯 우리 집도 불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배설해야 건강해집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은 곧 삶에 대한 미련이고 그 미련은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무겁고 탁하게 만듭니다. 암이나 만성질환은 대개 이런 탁한 기운이 오래 정체될 때 고개를 듭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창문을 활짝 열고 방 안의 물건들을 가만히 응시해 보길 바랍니다. 저 물건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아니면 나의 기운을 뺏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갉아먹는 병균과 다름없습니다. 물건을 아끼느라 내 몸을 병들게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나의 몸은 세상을 담는 그릇이고 나의 방은 그 그릇을 담는 더 큰 그릇입니다. 큰 그릇이 깨끗해야 작은 그릇도 빛이 나는 법이지요. 50 이후의 삶은 군더더기를 덜어내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남은 생의 에너지를 오로지 나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방을 비우는 것은 곧 혈관을 청소하는 것과 같고 뇌를 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방이 숨을 쉬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몸도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100년을 살며 지켜본 약보다 귀한 공간의 보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곁에서 치워야 할까요? 그저 지저분한 쓰레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의 생명력을 은밀하게 빨아먹는 에너지의 흡혈귀 같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100년의 세월을 살며 깨달은 바에 따르면 물건에는 저마다의 기억과 파동이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물건들을 용기 있게 걷어낼 때 비로소 몸의 병도 치유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슬픈 기억이 서린 물건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파편들을 간직하곤 하지요. 하지만 그 추억이 당신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한구석을 아리게 하거나 후회와 원망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것은 독입니다. 실패했던 사업의 서류들, 나를 아프게 하고 떠난 이가 남긴 선물, 혹은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절에 입었던 옷들까지 말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방 한구석에 놓여 있는 것만으로도 특유의 낮은 파동을 내뿜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당신의 무의식은 그 물건을 볼 때마다 과거의 상처를 되풀이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상처를 계속 건드리는데 어떻게 새살이 돋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아픔은 마음에서 보내주기 전에 물건부터 눈앞에서 치워야 비로소 정리가 되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제 기능을 잃어버린 죽은 물건들입니다. 이가 빠진 대접, 금이 간 거울, 멈춰버린 시계 같은 것들 말이죠. 한국의 오랜 지혜에서도 깨진 그릇은 복을 달아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사물의 형상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것이 담고 있는 기운이 깨졌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시계는 시간의 흐름, 즉 생명의 박동을 상징합니다. 멈춘 시계를 방치하는 것은 내 삶의 흐름도 멈추기를 방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장난 물건을 고치지 않고 쌓아두는 습관은 우리 뇌에 결핍과 정체의 신호를 계속해서 보냅니다. 내 삶은 수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는 메시지가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전달되면 우리 몸의 자생력도 힘을 잃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옷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10년 전, 20년 전에 입었던 이제는 몸에 맞지도 않고 유행도 지난 옷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살이 빠지면 입겠다고 혹은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옷들은 현재의 당신을 부정하고 과거의 당신을 가두는 쇠창살과 같습니다. 옷은 사람의 기운을 감싸는 가장 가까운 공간입니다. 지금의 나를 빛내주지 못하는 낡은 옷더미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막아버립니다. 옷장을 비우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내일의 나를 위해 자리를 내어주는 숭고한 배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구 밑이나 침대 아래에 밀어넣어둔 잡동사니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 쌓인 먼지와 물건들은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상징합니다. 잠을 자는 침대 아래에 짐이 가득하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땅의 기운이 몸으로 전달되는 길을 물건들이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침대 밑은 바람이 통하고 기가 흐릅니다. 그래야만 잠든 사이 우리 몸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인 50대 이후에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것과 결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건이 귀하던 시절을 살아온 우리 세대에게는 버리는 것이 죄악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죄악은 귀한 생명을 물건 때문에 병들게 방치하는 것입니다. 물건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물건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번 용기를 내어보십시오. 나를 슬프게 하는 것, 나를 멈춰서게 하는 것, 나를 무겁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씩 밖으로 내어놓으십시오. 물건이 빠져나간 그 빈자리에 비로소 따스한 햇살과 맑은 바람이 스며들 것입니다. 그 바람이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 흐를 때 억눌렸던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우는 고통은 잠시지만 그 비움이 가져다주는 건강의 축복은 남은 평생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비워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 비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았으니 어떻게 비우고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다스려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이 물건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제가 100년의 시간을 지나오며 깨달은 것은 참된 소유란 내 손안에 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평온한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50 이후의 삶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바로 노동의 명상입니다. 청소를 귀찮은 집안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방바닥을 닦고 물건을 정리하는 행위는 흩어진 나의 정신을 하나로 모으는 지극히 정성스러운 수행입니다. 걸레질 한 번에 내 몸의 독소를 닦아내고 물건 하나를 정리하며 내 머릿속에 번뇌를 덜어낸다고 생각하십시오. 몸을 움직여 주변을 정돈할 때 우리 뇌에서는 잡념이 사라지고 맑은 각성 상태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치유법입니다. 하루에 딱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정해진 구역을 정성껏 닦고 치우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그 정갈함이 몸에 배면 신기하게도 몸의 잔병 치레가 줄어들고 마음의 불안이 잦아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물건을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사람과 말에 대한 정리도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었을 때 그 말을 마음속 방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음의 쓰레기입니다. 방이 어질러진 사람은 대개 남의 시선과 말에도 취약합니다. 공간이 정돈되지 않았으니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이지요. 누가 나를 비난하거든 그것을 내 마음의 방에 들여놓지 말고 현관 밖에서 바로 버리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일 뿐 내 안에는 머물 자리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공간이 깨끗해지면 마음의 벽도 단단해집니다. 내 주변이 정갈할 때 비로소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를 침범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비워진 공간에는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저는 여백 그 자체를 즐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미학 중 으뜸은 여백의 미입니다. 비어 있어야 바람이 지나가고 비어 있어야 소리가 울립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장을 가득 채우지 않고 조금 비워두어야 소화가 잘 되듯 공간도 비워두어야 기운이 순환합니다. 텅 빈 방에 앉아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아무것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그 고요한 순간에
우리 몸의 자생력은 극대화됩니다. 현대인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언가로 자신을 채우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빈 시간과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1인 1입의 원칙을 세워보길 권합니다. 물건 하나가 들어오면 반드시 하나를 내보내는 규칙입니다. 소유의 총량을 늘리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욕심을 제어하는 훌륭한 훈련이 됩니다. 우리가 병드는 이유는 대개 넘쳐서이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역량 과잉, 정보 과잉, 그리고 물건 과잉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조금 부족한 듯 살고 조금 비어있는 듯 머물 때 비로소 육체는 가벼워지고 영혼은 맑아집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을 때 우리는 단 하나의 물건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 미리 가벼워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방을 비우는 것은 곧 죽음 앞에 당당해지는 연습이자 남은 생을 오로지 본질적인 것들에만 집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비워진 방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그 햇살이 여러분의 얼굴을 비출 때 여러분은 이미 치유의 길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생의 마지막까지 이 청정함을 유지해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제가 살아온 100년이라는 시간은 결국 무엇을 남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비워낼 것인가를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노욕이 생긴다고들 하죠. 하나라도 더 가지고 싶고 자식들에게 무엇 하나라도 더 물려주고 싶은 그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곁에서 지켜본 수많은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그 비우지 못한 욕심이 몸에 병이 되고 마음에 화가 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간의 청정함이 곧 생명의 수명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처럼 공간도 들이마시고 내뱉어야 합니다. 물건으로 꽉 막힌 방은 숨을 쉴 수 없는 방이며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의 폐와 심장도 서서히 그 기능을 잃어갑니다. 반대로 정갈하게 비워진 방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폐와 같습니다. 맑은 기운이 샘물처럼 솟아나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를 씻어내고 다시 살려냅니다. 이것이 바로 100세 인생을 살아가는 저의 가장 큰 건강 비결입니다. 특별한 영양제보다 매일 아침 마주하는 정돈된 거실과 깨끗한 이부자리가 저를 오늘까지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50 이후의 삶은 마치 산을 내려오는 길과 같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는 짐이 많아도 젊음의 힘으로 버티지만 내려올 때는 짐이 무거우면 무릎이 상하고 몸이 망가집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배낭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고 내가 그 물건들을 붙들고 있지 않아도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건을 내려놓을 때 인간으로서의 품격과 향기가 드러납니다.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어도 초라해 보이지 않는 노년,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제 주변을 가만히 살핍니다. 혹시 오늘 하루 동안 내 마음속에 들어온 불필요한 감정의 찌꺼기는 없는지, 내 책상 위에 머물 자리가 없는 물건이 올라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칩니다. 그렇게 정돈된 상태로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 세상은 마치 처음 태어난 것처럼 맑고 투명하게 다가옵니다. 노년의 건강은 이러한 매일매일의 작은 정화가 모여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면, 자꾸만 마음이 우울하고 기운이 없다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열고 공기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 오래된 잡동사니들을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물건이 나가는 길을 따라 여러분의 병마도 함께 나갈 것입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평안과 안식, 그리고 새로운 생명 에너지가 차오를 것입니다. 오늘 밤 딱 3가지만 버려보십시오. 아깝다는 생각보다 내 몸이 가벼워진다는 기쁨을 먼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낡은 물건들에 둘러싸여 시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여백이 주는 풍요로움 속에서 청년보다 더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어두운 밤이 아니라 가장 고요하고 아름다운 노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리려면 여러분의 공간부터 아름답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스스로를 대접하는 최고의 방법이자 가장 귀한 약이 될 것입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맑게 사십시오. 제 이 작은 조언이 여러분의 삶에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